안녕하십니까 아시언터 시청자 여러분. 아시언터 그 리뷰 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죠. 8대1 엔진버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쇼의 MP9 TKI4 엔진 구동 방식이고요. 지금 MP10까지 나왔죠. 오늘 갖고 나온 차는 그 MP9 TKI4의 RTR 버전이고, 오늘은 차량에 대한 리뷰보다는 엔진 차량에 대한 구조 이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은 8대1이에요. 8대1 스케일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이즈가 좀 보기가 좀 커 보이죠. 네. 이게 8대1이고 이게 10대1이에요. 그냥 딱 봐도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10대1, 8대1. 아무래도 엔진차는 처음인 만큼 구동 방식의 이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를 열어볼게요. 이게 크기와 같이 무게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어요. 너무 그만큼 무거워가지고. 전동차랑 다르게 서버가 2개가 들어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전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향 담당하는 서버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스로틀이나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변속기와 모터가 하는 일을 이 엔진이 해주니까, 반대되는 거고, 엔진이 하는 일은 모터와 변속기가 해주는 거니까. 서버가 2개가 들어가서 하나는 마찬가지로 조향 서버예요. 차량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조향 서버고, 또 하나의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엔진의 캬브레터를 스로틀을 당겨주면 캬브레터를 열어주고요. 스로틀을 밀어주면 캬브레터는 닫아주면서 여기 있는 그 브레이크 패드가 있거든요. 여기 브레이크 패드를 이 서버가 꽉 잡아주면서 브레이크를 잡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당기면 서버가 움직이면서 링케이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캬브레터를 열어주면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차량의 속도를 올려주죠. 그만큼 엔진의 소리는 더 커지고, 반대로 밀어주면 캬브레터를 닫아주면서 반대로 그 반대쪽에 있는 링케이지가 당겨주면서 이 브레이크 패드를 잡게 돼요. 실차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그 패드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같은 위치예요. 근데 우리는 발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얘는 서버가 이렇게 당겨주면서 디스크를 잡아주면서 얘가 제동에 걸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 닫아주면 안 돼요. 완전히 캬브레터가 다 닫히면은 시동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스로틀을 끝까지 밀어도 브레이크는 잡아주면서 캬브레터는 다 닫을 때 한 10분의 1에서 한 10분의 2 정도 그만큼 남겨놔야지 시동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엔진 차량들은 그 링케이지 세팅 굉장히 중요하고, 초보분들은 잘 못하실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의 손길이 최초에 한 번 정도 필요하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그 청량리 쪽 가면은 노벨과학이라고 있었는데, 소방서 옆에 소방서가 이렇게 있고, 소방서 옆쪽에 조그맣게 이제 과학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항상 학교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그 앞에서 이제 걸려있는 그 RC카를 한 대 항상 보면서 동경의 대상이었죠,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한참 동안 구경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차가 지금 생각해보면 MP5였어요. 교쇼의 MP5. 지금은 MP5를 지나서 MP6, 그 다음에 MP7.5, 그 다음에 MP777을 지나서 그 다음에 MP9, 이 녀석이죠. MP9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P10, 얼마 전에 출시가 된 MP10. 예전에는 엔진버기 하면은 2가지 브랜드가 있었어요. 교쇼랑 무겐 세이키라고 똑같이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거의 엔진버기들은 2회사가 잡고 있었죠. 꽉 잡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좀 2군 브랜드라고 좀 해야 되나? 홍로의 8대1 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가 또 나왔고, 엑스레이에 또 8대1 버기, 어소시도 있었다. 어소시 RC8, RC8 같은 그런 또 8대1 버기가 또 있었고, 또 요새는 또 신생 브랜드죠. 테크노의 또 8대1 버기가 굉장히 또 핫하죠. 그래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 MP 시리즈는 계속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진화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저들이 등을 돌리게 됐던 이유는 너무 비쌌어요. 사실 너무 비쌌고, 물론 차량 가격도 있지만 이 부품이나 옵션 가격들이 타사 대비해서 조금씩 비싸고, 유저들이 좀 등을 돌리던 와중에 신생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거기 또 도태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18년 4월부로 경영권이 일본의 어떤 그 투자회사에 넘어가게 되죠. 경영 악화로. 그 뒤로는 교쇼가 이상한 차들을 막 많이 막 발매를 해요. 무슨 뭐 특정 브랜드를 까기 위한 리뷰가 아닙니까? 네. 뭐 그 외에는 이제 시동 뭐 엔진 이제 뭐 일단은 변속기 같은 경우만 해도 전동 차량의 변속기 같은 경우만 해도 배터리를 물리고 네, 변속기를 키움과 동시에 차량이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엔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다르죠. 네. 얘는 배터리 대신에 연료를 쓰죠. 엔진은 당연히 연료 쓰니까 네, 이렇게 열어서 연료를 여기다 넣고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그냥 이 상태로는 시동을 어떻게 걸겠어요? 시동이 안 걸리겠죠. 네, 이런 그 부스터라는 게 있는데 엔진 위에 가운데 보면은 이 헤드 안쪽에 보면은 플러그가 꽂혀 있는데 이 부스터라는 애를 꽂아서 이 플러그를 가열을 시켜줘요. 그러면 플러그를 이제 열어서 반대쪽에서 보면 돼지꼬리처럼 막 이렇게 올라와 그 가운데 말려있는 스프링에 전류가 흐르면서 걔가 셋다가 이렇게 달아오르거든요. 그때 이 플라이휠을 돌려주면서 연료를 공급해주면 시동이 부르륵 하고 걸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차량마다 좀 엔진마다 좀 달라요. 지금 이 차는 RTR 차량이라서 이런 그 리코일 스타터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스터를 꽂고 얘를 당겨주면 얘가 플라이휠이 얘가 강제로 돌려주면서 수동으로 돌려주면서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연료가 빨려 들어가면서 점막 코일에는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시동이 부르륵 걸리는 그런 원리죠. 그리고 이 지금은 RTR 킷이라서 이런 엔진에 리코일이 달려 있는데 사실 RTR이 아니고 일반 킷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사실 안 들어있어요. 이런 그리고 엔진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 구입하시는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코일 스타터는 거의 쓰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이게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힘들어요. 이게 엔진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엔진 세팅이 조금 틀어졌을 경우만 해도 엔진 세팅이라는 게 여름에 값이 다르고 이 겨울에 또 값이 달라요. 이 온도의 차라서 온도차에 따라서 굉장히 세팅 값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엔진이기 때문에 이거 죽어라고 땡기면 손에 막 물집 잡히고 어깨 막 빠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노바롯이라든가 노바롯이 엔진 많이 쓰죠. 그런 엔진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 리코일 스타터 이게 없기 때문에 스타터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스타터 박스를 차에다가 올리면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원반 같은 고무가 튀어나와 있는데 걔가 여기 그 플라이휠에 딱 맞닿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걔는 차 위에 그 스타터 박스 위에 올려놓고 부스터를 꽂고 차를 눌러주면 스위치가 접점이 되면서 플라이휠을 얘가 스타트 박스가 돌려주게 되죠. 그러면 시동이 부르륵 하고 걸리게 되는데 굉장히 편해요. 네. 그리고 일반 엔진버기를 제대로 하시는 유저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스타트 박스가 있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핸드 스타터라고 여기 역시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핸드 스타터인데 이렇게 원통처럼 생긴 앞에 이렇게 이렇게 또 동그랗게 돌아가는 원반 같은 그 고무가 있어서 걔는 이렇게 차를 눕혀놓고 여기다 한 번씩 칙칙칙 쳐주면서 부스터를 꼽은 상태에서 칙칙칙 쳐주면서 부르륵 플라이를 돌려주면서 시동을 걸게끔 돼 있는데 걔는 핸드 스타터는 요새는 잘 안 쓰는 추세예요. 왜냐면 핸드 스타터는 핸드 스타터를 돌리기 위한 12V 따로 납축 전지를 또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따로 배터리를 또 갖고 다니고 걔도 무게가 상당해요. 12V 납축 배터리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그 12V 배터리라서 무게도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배터리 들고 다녀야 되고 스타터 또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엄청 힘들고 그래서 편하게 시동 방식도 편하고 갖고 다니기도 편한 그런 스타트 박스 요새는 스타트 박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동을 걸어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로틀을 당겨주게 되면 스로틀 서버가 캐브레터를 열어주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가 빨려 들어가면서 네, 계속 또 그 RPM이 높아지면서 차가 움직이게 되죠. 그때 그냥 뭐 일반 그냥 전동차처럼 모터에 달린 피니언 기어가 바로 스퍼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실제 차량처럼 클러치도 있어요. 뭐 그 클러치도 예전에 2점씩을 쓰고 지금은 3점씩 거의 많이 쓰고 지금 4점씩까지 쓰거든요. 이 클러치 벨 안에 클러치 슈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2점씩이고 두 개가 있으면 2점씩이고 클러치 슈가 3개가 있으면 3점씩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여기 크랭크 샤프트에 있는 이 엔진에서 나온 샤프트가 플라이휠을 돌려주면서 일정 RPM이 지나가면 스프링 장력을 넘어가는 RPM이 되면 클러치 슈가 벌어지면서 클러치 벨을 같이 이렇게 붙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클러치 벨이 돌아가면서 이 클러치 벨 앞에 있는 기어가 스퍼 기어를 돌려주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가시려나요?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엔진은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엔진 차량의 특징은 후진이 안 돼요. 후진이라는 게 없어요. 전동 차량 같은 경우에 변속기 세팅만 해놓으면 트리거를 이렇게 뒤로 밀면 앞으로 밀면은 이게 후진은 뒤로 가잖아요. 후진을 하게 되는데 얘는 뒤로 밀어도 어떻게 해요? 이 물리적인 엔진을 반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예전에 트렉사스의 레보 3.3, 2.5 그런 레보라는 몬스터 트럭이 있었는데 엔진이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채널 서버로 조정을 해서 후진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엔진을 반대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미션에서 후진 기어를 3채널 서버가 후진 기어를 넣어주면서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스로틀 당기게 되면 기어가 반대로 돌아가면서 차가 후진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죠. 근데 요새는 잘 안 써요. 요새 또 그 8대1 GT라고 해가지고 이 8대1 버기를 그대로 타이어 바꾸고 이쪽 서스펜션을 조금 튜닝을 해서 온로드카를 만드는 온로드카로 이렇게 많이 발매가 되죠. 뭐 교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MGT7이라고 해서 무겐세이키에서도 나오고 엑스레이, 뭐 홍로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엔진을 얹거나 뭐 그 차들도 전동 GT들도 있으니까 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엔진 차량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수신기는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수신기와 이 서버는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수신기와 서버를 움직이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이쪽에 보면 배터리가 들어가죠. 얘는 지금 주로 4.8V나 6V를 많이 쓰는데 얘는 지금 수소 배터리가 5개가 들어가 있는 6V 수신기 배터리 요렇게 생긴 걸 험프 타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험프 타입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수신기에 전원을 넣어줌으로써 이 배터리로 이제 이 서버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이게 설명을 해드릴 게 많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MP9 엔진 버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이 나시면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